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지난주는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침울한 분위기였다면 오늘은 좀 산뜻한 분위기,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주 투자 전략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렇게 하락하면은 이번 주는 좀 반등이 유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분석해서 말씀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월요일 날 저점을 확인한 이후부터 바로 반등을 해서 지금 주가 코스피 지수 보고 계시는데요. 자, 코스피 지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차트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항상 어떤 위기 상황들이 왔을 때 심리적인 패닉이 주가를 끌어내리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만든 이후에는 시장은 빠르게 반등을 합니다. 1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나흘 만에, 나흘 동안 100포인트 이상 올랐다는 거는 상당히 좀 빠른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떨어질 때 워낙 공포였기 때문에 순식간에 떨어졌는데, 국내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우선은 이 유럽 상황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유럽 상황을 대변하는 지금 독일 증시를 볼 텐데 독일 시장은 안 좋아요. 그렇다면은 국내 주식 시장은 당연히 유럽 증시랑 달랐다는 거죠. 유럽 증시 낙폭이 사실상 국내 주식 시장 낙폭보다 컸다고 보여요. 자, 그러면은 다우지수를 보실 텐데요. 다우지수도 월요일날 저점을 기록하고 가파르게 좀 올라왔었죠. 뉴욕 증시가 이런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금리 인하, 상당히 강력한 속도의 금리 인하 예상되는 부분이 화요일날, 월요일 화요일날 회복을 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바로 어제는 이제 바이든 경선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압승 그러면서 오바마 헬스케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바이오 업종들도 많이 오르고 추가로 법인세 인상과 관련돼서 뭐 그렇게 큰 폭의 인상은 없지 않을까라는 정책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을 시켜주죠.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심리들을 좀 안정을 시켜주면서 회복하는데 역할을 주었다. 자, 다음 중국. 중국 주식시장이 국내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럽과 미국 뭐 다 봤는데 중국이죠. 중국은 우리보다 더 큰 공포, 후베이성을 통제를 할 정도로 큰, 상당히 큰 공포가 있었는데 이러한 공포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모두 회복을 했고 현재는 조정 이후 2차 상승으로 지난 고점을 넘고 차트 보시는 것처럼 자, 급락 이전의 수준을 되찾았다. 우리가 중국에서 보고 알 수 있는 건 코로나에 대한 공포는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흐름이었다. 워런 버핏이 델타 항공
주식을 쓸어 담았답니다. 언제나 이런 공포들은 어떤 투자자들에겐 주식을 쓸어 담는 기회로 작용이 되죠. 중국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뉴욕 증시하고는 이제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자, 상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급락 흐름에도 빠르게 지난 고점 수준까지 회복이 된 상태죠. 근원지이고 최악의 상황이었고, 오랜 기간 추세 하락을 마치고 저점을 만든 이후에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였죠. 상승 추세를. 그 와중에 특별한 요인이 발생을 했었고, 그럼 중국 주식 시장은 바닥을 다진 이후에 이제야 조금씩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상승 시장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벼락을 맞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은 저가 매수, 강력한 저가 매수가 오히려 거래를 유발하면서 시장에 오히려 활기를 넣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이제 심천지수인데, 심천지수 같은 경우에 오히려 뛰어넘었죠. 최근에 뛰어넘고 2018년도 초반, 오히려 2018년도 급격하게 시장이 무너져 내리기 이전 수준까지도 회복을 한 겁니다. 우리는 아마 여기에 편승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다. 항상 중국과 미국 증시에서 좀 어느 정도 껴있는 느낌이었는데, 아마도 중국의 선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자, 반대로 뉴욕 증시로 와서 다우존스 산업지수인데, 중국하고는 전혀 상반된 흐름이죠. 중국 증시가 무너져 내리고 오르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랠리를 펼쳤어요. 과거 유로존 위기, 그리고 글로벌 큰 금융위기, 2011년도 잘 기억하시죠? 오바마 때. 그러면서 투기적인 상품들에 대해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불거진 금융위기, 여러가지 선도거래 파생거래들에 대해서 전세계 동조하면서 법안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기성 자금들이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죠. 주식시장은 자본시장에서 가장 리스키한 그런 시장인데, 투기적인 자산들이 실적이 좋고 성장이 잘 되고 있고 경기가 좋고 그런 시장으로 계속 붙었다는 거죠. 미국 시장이죠, 그게. 미국 시장에 대해서 쏠림 현상. 이왕이면 더 잘 나가는 쪽으로 붙자. 주가도 거기서 분명히 반영을 해주고, 이런 글로벌 투기성 자금이 이제 위험을 느끼는 거죠. 뭐만 좀 터지면은 하락 공격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납니다. 선진 시장에 붙어있던 이런 투기성 자본이. 그러면 뉴욕 증시가 이번 쇼크 이후에 회복은 하겠지만 전고점을 뚫겠느냐? 과거는 다 성공했어요. 중국 무역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힘을 못 썼던 부분이 있고, 근데 지금 달라졌죠. 중국 쪽에 많이 기울고 있어요. 아까 중국 시장 흐름 보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는 기울기가 바뀌다 보면 뉴욕 증시는 전고점 회복에 좀 힘이 딸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분산해서 나가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중국과, 물론 중국이 더 크게 갈 수도 있겠지만, 국내 주식 시장은 뉴욕과 다르게 지난 고점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지난 고점이 회복된 이후에 분산되기보다는 조정을 보이고 기존의 경로, 저점 이후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었던 기존의 경로로 복귀할 가능성이 올해 상반기 중에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경로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상반기 중 2400선도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수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르겠지만 무언가 시장에서 시가총액을 뒤집어 놓을 업종, 예를 들면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자율주행차들도 주가가 올랐고 테마 형태로, 그렇다면 산업에 있어서 꼭 반도체냐? 2차전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2차전지 주가들이 많이 올랐긴 했어요. 그런데 과연 끝일까? 2차전지가 이렇게 오르고 끝일까? 라는 질문에 산업에서 상당한 큰 변화를 일으킬 게 2차전지지 않을까? 한국에서도 테슬라가 팔리기 시작을 하는데, 자, 그래서 저는 뭐 대표적인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부담스럽게 올랐지만 여기서 뭔가 더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가총액도 상당 부분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볼 텐데, 지금 뭐 이런 순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네이버. 네이버도 볼 필요가 있어요. 네이버도 많이 올랐는데 과연 끝일까요? 끝일까요, 네이버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가져오고 있고, 그러면 네이버를 보면 카카오를 안 볼 수 없죠. 시가총액 17입니다. 올라서 부담스럽다고요? 과연 이게 비싼 주가일까요? 지금 한국 시장에 눈을 돌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투기적으로 미국에 들어가 있던 자본들이 한국 증권 시장의 저평가 매력을 보고 들어오게 된다면, 실제로 카카오며 네이버며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돼서 삼성 SDI, LG화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력도에 분명히 흠뻑 빠질 거고, 거기에 또 어마어마한 유입이 있을 겁니다. 더불어 바이오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거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거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이런 종목들 뭐 이미 시가총액이 낮지는 않은데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 2.31%의 시가총액이에요.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더 이러한 종목들이, 그렇다면 이들 종목이 시가총액을 높여간다면 실제로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지수를 끌어당겨줄 건덕지들은 계속해서 많아지겠죠. 지금 한국 시장은 언제 강하게 튀어 오를지 임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이런 우량주들에 대해서 껴놓긴 해야지 돼요. 분명히 안정적인 수익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안겨줄 수 있는 상황 반드시 염두에 둬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추천주죠. 추천주를 바로 넘어올 텐데요. 이제 시장 얘기 많이 했으니까 뭐 시장은 일단은 금요일하고 월요일 시장이 매우 중요해요. 지금 뭐 목요일 야간에 제가 녹화하고 있는 건데 우선은 정말 중요한 거는 월요일하고 근데 이것도 큰 틀로 볼 때는 그닥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 뭐 하루 이틀 어떻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달 중에는 급락 이전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달 중에는 급락 이전 수준인 2200선 회복 가능성이 거의 뭐 유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난주 추천했던 종목이 GST죠. GST 설명드리다가 끊겼는데 주가가 부담스럽게 많이 올랐는데도 저평가다.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PER을 어디까지 반영할지를 몰라요. 그리고 실적이 맞춰준다면 이런 종목들은 주가를 보고 부담을 느껴서 접근 못할 게 아니죠. 어쨌거나 금요일날 올려드렸고 금요일날 저점을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 많이 올라왔죠. 금요일날 14,000원 수준이었던 게 지금 벌써 16,350원입니다. 펀더멘탈 무시하면 안 되고요. 차트만 봐서 주식할 수 없어요. 어떤 것들이 차트를 만들었는지를 알아야지 돼요. 무엇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고 봐야지 차트만 보고 주식해서 절대 돈 못 벌어요. 차트는 보조죠. 과연 무엇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해석할 줄 알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펀더멘탈 종목은 그동안 유형하고는 다소 좀 차이는 있어요. 파트론입니다. 파트론 먼저 실적 부분들 확인을 할 텐데 매출이 1조가 넘었어요. 19년도에 매출이 1조가 넘으면서 영업이익도 확 올라왔습니다. 2019년도에 올해 역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세는 꾸준하게 나타날 거고요. 작년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EPS가 1,400원 정도 수준. 그러면은 지금 7배 조금 넘죠. 7점 몇 배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PER이. 자, 성장 잘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 꺾이면서 급격하게 하락.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 유형이 또 나온 겁니다. 뭐냐 하면 손바뀜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지 되죠. 그러면 계속해서 주가를 못 올리다가 이런 영향 때문에 뭔가 급락했고 시장 영향 때문에 누군가는 크게 털은 거죠. 포기하고 나온 거죠. 누군가들은 쓸어 담았고. 자, 이런 유형의 종목과 향후 흐름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 어쨌거나 이번 주 추천드릴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